자, 이렇게 되고요. 자, 1호부터 6호까지 쭉 했었죠. 뭐 나중에 기억되시면 보간, 성현, 훈간 이렇게 외우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식별력이 없는 애인데,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1호 내지 6호로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1호 내지 6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애를 좀 정해놔야겠다 라고 해서 7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14,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상표로는 못한다. 누구나 써거나 아니면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just to do it처럼 어떤 구호 같은 거. 그래서 나이키에서 어떻게든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로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나이키 뭐 로고를 결합하든지 이래서 결국엔 등록됐지만 이거 자체는 등록이 안 됩니다. 뭐 굿모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러 가지를 쭉 정리하는데 되게 너무 많죠. 그래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나중에 얘네들의 어떤 성격이 뭔지, 법적 성격이, 그 다음에 식별력이 없는 애들을 이제 유형별로 나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심사 기준에 주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1차 때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유형들이 쫙 두 문자를 따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33조 1항 7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애로 규정을 해놨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부러 외우시거나 그러실 건 아닌데 거기 지금 현재는요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적용 범위에서 제가 확 줄여놓은 건데 적용 범위가 이게 심사 기준이나 주로 심사 기준에 한 8, 90%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식별력이 없는 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기타 식별력 없는 애라고 판단을 하냐면 우리 프린트물 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7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33조 1항 1호 내지 6호 외에 하고 슬래시 하시고요. 그러니까 1호 내지 6호 말고도 식별력이 없는 애들은 등록을 시키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7호에다 몰아놓은 거예요. 되게 일반적 규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규정이다 보니까 뭐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쭉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판례라든지 그걸 심사 기준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2차 시험 때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1차 때는 두 문자로 눈으로만 익혀두시면 돼요.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되고 2차 때는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제대로 쓰라고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암기를 해야 되고 정리가 필요한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호 아셨죠? 그래서 7호까지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호부터 7호까지 쭉 했죠? 자, 1호부터 7호까지가 뭐가 없는 애들?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 누구나 써야 되는 규정이니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1호부터 7호. 그래서 1호부터 7호 중에 뭐 3호라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어쨌든 1호부터 7호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얘네들에 해당되면 식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상표에서는 막 사용을 해서 알려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사용이란 걸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별력이 없는 애인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영문자 두자, 외국어 문자 두자라든지 이렇게 영문자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애들은 원래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서 33조 1항 6호예요. 그렇죠?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시들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세요? 누구네 상표인지 다 아시죠? 왜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알려진 겁니다. 사용을 했으니까. 그럼 상표법에서는 사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등록을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사용 자체를 더 중요하게 해봐요. 제가 이제 목적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등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용을 되게 열심히 해서 알려지게 했으면 얘네들은 등록을 시켜줘야지. 이미 누구의 상표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등록을 거절시키면 그러면
저도 SK라고 써도 되고 막 이래야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서 많이 알려진 상표는 등록을 시켜줘야겠다. 대신 좀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33조 2항입니다. 33조 2항은 33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돼 있죠. 1항 3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상표라도, 그러니까 33조 1항 3호부터 6호예요. 근데 이상하네요. 1, 2호하고 7호는 좀 빠져 있네요. 어쨌든 두 번째,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긴데 수요자 간의 특정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 말은 되게 긴데 자타 식별력을 갖췄다 이 뜻입니다. 이건 뭐 이걸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중엔 하도 많이 보게 되면 눈에 익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상표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33조 2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있죠. 잘 보시면 분서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을 보시면, 자, 그거를 이제 간단한 키워드로 보여드리면, 자, 33조 2항은 예외적 규정이다. 근데 요건이 4개가 있다. 그러면 3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호하고 2호는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7호는 어떻게 되지? 어떤 논점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취급할 건지. 그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출원 전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판단 시점이 어떻게 보면 출원 시처럼 보이지만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입니다. 다만 심사 기준에 출원 전부터는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한 결과 자타 식별력을 취득했다. 어느 정도 알려졌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 논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요건 자체가 간단하게 4개만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각각의 논점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건,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했죠. 이거를 그냥 원래는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인데 원래 등록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3원 내지 6원. 근데 얘를 지금 33조 2항은 등록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상표와 상품에만 하게 됩니다. 약간 변형 사용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유사 범위까지는 인정 안 해요. 동일 범위만 인정한다. 그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33조 2항을 만족을 하면 식별력이 없던 애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33조 2항은 논점도 되게 많이 숨어 있고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논점이 또 많아요. 시험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남대학교 사건, 대학도 지리적 명칭하고 대학교네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경남대학교라는 또 판례가 있어요. 33조 2항에서는. 그래서 이게 경남대학교라는 거를 사용했을 때 33조 2항을 인정해 줄 거냐. 그런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판례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볼게요. 33조 2항. 자, 이렇게 해서요. 33조 2항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33조 2항은 자, 식별력이 없는 애가 식별력이 없어요. 자타 식별력. 특히 33조 1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사용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사용은 표시를 하든 유통을 하든 주로 이제 광고를 해요. 그래서 막 알려져서 수요자들이 인식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타 식별력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33조 2항에 따라서 요건을 만족을 하면 등록이 가능해지고요.
나중에 유사 판단 시 상표를 유사 판단할 때 요부라는 게 됩니다. 요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3일차나 이럴 땐 유사 판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또 상표에서도 중요한 게 유사거든요. 잘 모르시더라도 상표권 침해다. 상표법 침해. 그 다음에 뭐 상표는 이게 유사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보던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또 잘 하셔야지 또 우리 나중에 34조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33조 2항은 되게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걸 등록시키기 때문에 예외적 규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근데 예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하여튼 원칙이 있으면 예외인데 예외의 그 독특한 부분이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33조 2항은 사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게 33조 1항 3호나 6호랑 연결되어 있어서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33조 2항은 적용 요건이 그런 4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만 틀을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3조까지 했습니다. 33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상표법 정의부터 해서 등록 요건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우리 중간 부분 33조를 했습니다. 뭐 좀 짧은 시간 내에 했지만 33조는 1항은 1호부터 7호가 있고 보관 성현 훈강기 그 다음에 33조 2항이란 예외적 규정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겁나 중요하대. 기억을 해두시면 사용 그 다음에 예외적 규정 사용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제가. 사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상표에서는. 그 다음에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예외적 규정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33조 2항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서 자기 걸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른 파트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파트가 몇 개가 딱 있어요. 그거는 자기 걸로 만드셔요. 왜냐하면 항상 시험에 특 A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떤 다른 파트까지 연결짓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 상표법 동네에 지금 어디?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등록 요건 중에 5단계, 그 중에 33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등록 요건 5단계 다음 단계를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프린트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가 많이 보진 않지만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같이 꼭 그 영상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여기 뭐 판서나 요거 화일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뭐 그 외에 좀 내용 중에는 그 프린트물을 좀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프린트물은 나중에 버리셔도 돼요. 입문 강의 때는.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거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제 필기하거나 그럴 때 그래도 자기가 좀 적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활용하시고 나중에 버리십시오. 그 대신 강의 때라든지 잠깐 한 번 볼 때는 좀 필요하니까 프린트물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일차 입문 강의, 상표법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좀 가볍게 자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또 4일차 그래서 나머지 또 입문 강의 보시고 나서 나중에 또 기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3일차 강의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